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보고 이틀 만에 또 보니까 징그럽죠. 또 봐서 이제 우리 가만 생각하면은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 이제 뭐 한 7, 80일 보고 나면 이제 또 볼 일이 없어요. 물론 합격하고 나서 뭐 놀러 오실 수 있지만 이제 수험생으로서는 마지막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는 내용은 뭐냐면요. 보시는 바가 제 이제 꽈락탈출이라 그래가지고 제 시그니처 수업인데 뭐 매번 설명을 드리죠. 저번에 제가 금요일 설명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매번 얘기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다? 정확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뒤로 갈수록 우리가 해야 할 덕목은 그까이 거 대충이 아니라 정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고 뭐를 외울 때 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 공부할 때 내가 정확하게 외울 수 있나?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심오한 내용인데 내가 이거를 이해할 자신도 없고 정확하게 외울 자신이 없다. 그럼 버리시는 게 맞아요. 지금 시기에 대해서는. 80일 남았는데 이제 뭘 새로 연구를 해. 그동안 연구해서 안 된 게 지금 되겠어요? 그렇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거 버리는 게 지금 할 일이야,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과거에는 그림책으로 골라서 보세요. 자의적으로 맡겨놨더니 못 골라. 그래서 그냥 다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워라, 내워라 그냥 막, 그림책 한 권 다 보느라고 한 달을 다 보내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우리 봐요. 단도직업적으로 얘기해서 10월 25일 날 시험이면 시험 일주일 전에 뭐 해야 한다고요? 전 과목이 다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이 나요. 어느 정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일주일 전 거는 그래도 기억이 나요.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뭘 했더라? A랬더라? B랬더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쓰시라고 제가 처음에 의도된 기획이 꽈락탈출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의도한 게 일주일 전에 전체를 중요한 것만 모아서 빨리 볼 수 있게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한 6시 반쯤 되겠지만 6교시 정도 할 거거든요. 이거를요.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1시간씩이라도 이 교재를 가지고 전체를 돌려야 돼요. 금요일도 얘기했어요. 자세히 보려고 그러지 말고 처음에는 뭐예요? 눈에 띄는 거 위주로 1시간을 보면서 전체를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익숙해지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보게 돼요. 반복해 볼수록에. 그렇게 돼서 시험 볼 때까지 앞으로 한 뭐 10주 정도? 이런 시간 동안을 매주마다 정범위에서 중요한 거를 골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40페이지고 20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맘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년 수험생 얘기인데 2차만 공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비교 뭐죠 이거 과학 탈출집 너무 얇아서 불안하다는 거야. 자기는 그림책으로 철저히 보겠다는 거지. 내가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시간이 있어도 건강을 해친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 붙긴 붙었는데 공법 55점 맞았어요. 그죠? 그런데 1, 2차 같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내 말대로 과학 탈출 있는 거 중요한 거 위주로 정확하게 했어요. 75점 나왔어요. 그럼 머리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다? 한계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듣고 그냥 그 그림책은 우리에겐 기본서고 이제 뭐다? 꽈락탈출집이 암기장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서 보시면 되고 근데 그림책 수업을 지금까지 안 들었었으면은 이걸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걸 들은 걸 정리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수업은 한 다음에 9월 달 초에 다시 한번 이론 총정리할 때 한번 다시 할 거예요. 그때는 8시간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4시간, 4시간, 2주를 보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걸 2번 보는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 번 정도 전체를 돌려놓은 다음에 다시 보면 그때는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제가 말한 대로. 그래서 점수가 안정되는 거죠. 그리고 9월 3주차에 동영 들어가잖아.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럼 점수가 안정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합격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도망가거나 괴로워도 슬퍼도 도망가지 말고 잘 버티세요. 우리 오늘 하루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해야 붙어요. 시작. 붙고는 싶어요, 맨날. 그래서 내용 등을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돌아와서 목차 좀 봐볼게요.
제가 24가지의 테마가 있다고 일단은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따지고 본다면은 이제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6가지의 테마를 만들어 놨고, 이렇게 국토계획법, 그다음에 개발법에 대한 거 4개 테마, 정비법에 5개 테마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건축법 4개 테마, 주택법에 3개 테마, 농지법에 2개 정도 해가지고 24개 테마를 만들었고요. 중간중간 문제 집어넣어서 문제가 하면 32개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꾸 얘기하지만 제가 뭐 저 자신을 포장하는 게 아니라 매년 보면 여기서 정답 관련된 게 30개는 나와요. 그러니까 믿고 이거라도 정확히. 그렇죠? 그러면 점수는 60 이상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막 세세하게 자세히 보려고 하면 이것도 9시를 넘겨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 위주로 쫙 돌리고 컴팩트하게 다시 한번 또 돌릴 거야. 9월 초에 가서. 이해 가셨죠? 요거 안 듣고 이제 9월 초에 들으면 더 힘든 거죠. 왜냐면 그때는 내용 자체가 2번째 보는 거지만 그분은 처음 보는 거니까 좀 소화가 어려울 거예요. 적어도 보다 2번은 들어주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럼 넘어가 볼게요. 공법 포기하지 말라고 미리미리 하는 거야.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 나올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림책은 위에다가 펼쳐놓고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매번 얘기하죠.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인데, 규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뭐다? 계획을 만드는 거고,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계획을 만드는지,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라고 매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뭐 이게 다 알죠. 계획 나오면 규제하는 거고 뭐 이 내용 등 열심히 봤지만 결론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포인트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나올 때는 광역계획권을 정한다는 것과 광역도시계획을 만든다는 것, 대부분 이게 문제의 답이에요. 항상 제가 문제를 봐보면은 대부분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건지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건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림책상으로 우리가 12페이지부터 이제 언급되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었고, 그렇죠? 오늘 그림책은 수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참고해서 같이 보시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이 봐봐요. 저처럼 위에 그림책 놓고 아래쪽에 테마집 놓고 지금 이해갑니까? 그러면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게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보세요. 그럼 봐요. 문제가 나올 때 항상 물어보는 거 좀 빨라요. 속도가. 잘 집중하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졸아요. 광역계획권 지정이 나올 땐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정해져 있냐?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면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하고. 광역계획권이 어디? 도에 관할 구역에 있다면 누가? 도지사가 정하는구나. 이거예요. 많이 물어보는 건 이거죠. 도에 관할 구역에 있는데 시군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어디에 섹터에 있냐를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계획을 수립하자라고 한다면 같은 도이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인데 이걸 뭐로 속여? 이거랑 반대로 해가지고 도지사가 수립한다로 많이 속여요. 요 지문하고 요 지문을 바꿔놓는 게 대부분의 유형이에요. 뭐라고요? 요 지문과 요 지문을 바꿔놓는 거야.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권한자를 바꿔놓는 거지. 요걸 가지고 정답으로 만드는 게 10번 중에 6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 광역계획권 정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만드는 거예요. 물어봐요. 광역계획권 같은 도면 계획권을 누가 정하죠? 계획권, 도지사가. 계획은 시장군수가 공동수립이에요. 그 다음 광역계획권이 다른 시도에 있다면 시도가 공동수립하고요. 시군이 협의 거쳐 요청한다.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었다. 금토 단독 수립.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시도가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다. 국장 단독 수립. 이거 나올 땐 시군이 그랬는지 시도가 그랬는지. 뭐라고요? 시군이 그랬는지 시도가 그랬는지 봐야 돼. 3년 내 승인 신청 없다고 나올 때는 그걸 포인트야. 시군이 그랬어? 시도가 그랬어? 라고 일러줘야 돼. 이해 가셨죠? 제가 자꾸 얘기하죠. 키워드 못 찾으면 문제 못 풀어요. 그냥 소설 읽듯이 읽으면 문제 안 풀립니다.
그 문제의 키워드를 찾아내야지 지문이 보이는 거예요. 동그라미 연법 아시겠죠? 문제 풀 때 기억하시고. 그리고 시군과 도가 공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시도와 국장이 공동으로 만들 수 있구나. 작년 평가서에 또 나왔어요, 이게. 맨날 물어보는 질문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라인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군이 만들었으면 계획은 누구에게 도의 승인을 받고 시도가 만들었으면 국장 승인 받아라. 요번에 36회 때 문제 평가사. 뭐라고 나왔다? 시군이 만든 광역도시계획을 국장 승인을 받아라. 야, 이런 거 틀리는 이제 삐뿔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되게 많이 틀려요. 아는 것 같은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팀 나올 때 수립의 기준은 어딜 가나 국장이 정한다. 상위계획 부합하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가계획 부합해야 되고. 빠졌더라고요. 다르면 국가계획 우선. 부기하시고. 다르면 국가계획 우선 하겠죠.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부합해줘야 되고 뭐하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우선인 거고. 그 다음 또 부문별 계획이 있다면 어디에다가 기본계획이라는 것에 부합해야 된다. 주택 부문, 수자원 부문, 부문별 계획은 기본계획 부합.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의 의무를 부과하는데 5년마다 확인 변동사항 반영해줘야 된다. 요거는 단순한 계획의 검토가 아니라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대한 구축 의무와 그 반영 검토를 얘기하는 거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기초조사 정보체계는 광역도시계획이건 도시기본계획이건 도시관리계획이건 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광역도시계획 자체는 타당성 검토 의무는 없다. 시작. 광역도시계획 자체는 계획 자체에 타당성 검토 의무는 없다. 평가 35회 때 문제.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데가 매번 나오는 질문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은 뭐라고 봐야 된다? 뭐가 나오냐의 지문이 중요한 거지 이제 경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고 지금 10개월 동안 해왔기 때문에 경위는 다 안다고 보는 거야. 이제 외울 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오른쪽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봐봐요. 도시기본계획. 그럼 물어봐요. 도시기본계획 어디 만들어요? 도시기본계획 어디 만들어요? 관할구역에. 관할구역에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관할구역에. 이해갑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에 지침을 만드는 계획이고 인접한 관할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요즘도 잘 나와요. 한 번 더 얘기해요.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 대부분은 다 전부 또는 일부. 그렇죠? 그리고 기본계획 나올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이제 모아놨는데 첫 번째, 토지의 적성평가와 지혜취약성 분석을 기본 계획 만들 때 기초조사 내용을 넣으라고 하는데 5년 내에 실시한 적이 있다면 할 필요 없다는 거. 이게 한 3번 나온 적이 있어요. 토재는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하라. 하지만 5년 내에 실시했다면 안 해도 된다. 이 내용은 관리계획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그렇죠? 은근 잘 나와요. 고액계획. 그 다음 기본계획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수립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계획 시그니처. 수립 제외. 일단 봐요. 원칙적인 수립은 누가 하는 거야? 특광, 특시, 특도시군. 기본계획은 내 멘탈이니까 국장도가 참견할 수 없어서 국장도가 만드는 경우는 없다. 요번에 올해 평가사 36회 또 나왔어요. 여기 내가 감 36 써놓은 게 올해 평가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감 36 써놓은 거는 감을 잡으셔야 돼. 올해 평가사 문제에서 적어도 4개는 나와요. 비슷한 답으로. 그러니까 꼭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기본 계획을 국장도가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기본 계획은 국장이 만들어요. 그럼 마음이 확 풀려요. 국가계획 보는 순간. 그럼 기본 계획인데도 그래 국장이 만드시든지. 이리 왔다니까 기본 계획은 아니라고요. 내 멘탈이라고. 우리 아들 멘탈 누굴 거예요? 우리 아들 멘탈이라니까. 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죠? 우리 딸내미도. 걔 거야 걔 멘탈은. 내가 어떡하겠어 그거를. 이해가십니까? 지원은 해줘도 정신세계는 걔 거지. 그래서 기본계획은 국장도가 참견할 수 없다. 관리계획과 다르다. 알겠습니까? 꼭 도시계획 나오면 뭐야? 기본인지 관리인지 꼭 체크. 도시계획 나오면 뭐라고? 기본인지 관리인지 꼭 체크해라. 그 얘기였고 기본계획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거 지침이니까 수립하지 않을 수 있어.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않아.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야. 조그만 시군이면 안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주의할 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 수립할 수 없다가 아니야. 내가 요번 8월 모고에 냈어요. 맞추세요. 뭐라고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 수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고요. 그럼 다른 내용이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배우는 거 중에 전부 모두는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당해 시군이 전부 들어가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계획은 안 만들 수 있다. 전부 모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일부라고만 나오는 거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전부 모두라 나오는 거 이거 말고는 다 전부 또는 일부. 두 개 말고는 다 그냥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그렇죠? 물어봐요. 관할구역의 전부를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있어요. 이거 나온 게 3번인가 돼요. 그러니까 전부 일부나 일부 전부 모두 우습게 보지 마시고 지구단위 계획만 일부,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제외 2항 전부 모두, 그거 말고는 다 전부 또는 일부. 됐고요. 그리고 시군이 만들었으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지만 큰 도시는 따로 승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큰 애들이 무슨 멘탈을 승인받습니까? 시작. 다 큰 애들이 뭐다? 무슨 멘탈을 승인받아. 다 큰 애들이. 그래서 다 큰 애들은 자기 멘탈 승인은 받는 게 아니죠. 시군일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을 뿐이지. 그리고 요번에 신설 때 바로 문제가 나온 거 생활권 계획. 뭘 얘기하는 거다?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기본 계획이 사실은 생활권 계획이에요. 서울시에는 4개의 생활권이 있잖아요. 동북, 동남, 서북, 서남 등등과 도심과 있지 않습니까? 생활권 단위로 거기에 맞는 지침을 줄 수 있다. 이게 생활권 계획이고 바로 작년도 평가사, 중개사 기출이었고요. 특광, 특시, 특도시구는 생활 권역별로 따로 수립할 수 있고 그럼 뭐를? 기본 계획은 만든 걸로 간주해 줄게요. 따로 기본 계획을 만들 말이 아니라 기본 계획은 수립한 걸로 간주해 주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기본 계획 이 정도 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풀어요. 그래서 거의 80% 이상은 자주 나오는 모아놓은 거니까 문제 볼게요.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나오면 뭐 체크하고? 기본. 이 체크가 기본이에요. 관리 계획을 물어보는지 기본 계획을 물어보면 체크 안 하면 답 안 나와요. 그렇죠? 첫 번째 봐요. 틀린 건데 1번 보고 또 틀린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이 맞아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이 관리계획 내용이죠. 서울시에는 GTX가 필요하다. 예산 좀 짜보고 해봐라. 이건 기본계획이고 서울시 서울역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자. 이건 관리계획이에요. 이해갑니까?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계량하는 건 관리계획이에요. 맞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디?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관할구역에 대한 부분에 어디에 대해서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은 도시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뭔가 이상하죠? 전부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진 그 동네면 내용이 모두 포함될 땐 기본계획은 안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기본계획을 문제를 내다 보니까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이 지문을 집어넣어 봤는데 아마 출제위원도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한 번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맨날 수립제외가 1항만 나왔지 2항에 나온 적이 없어요. 중개사에서는. 그래서 평가사에 2번 나왔기 때문에 수립제외 2항에 대한 거 좀 잘 구분하실 것. 전부 모두. 시작. 전부 모두. 그 얘기. 답은 3번이 되어지고. 특별시장은 생활 권역별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래서 생활권 계획 수립 승인됐다면 기본계획 수립은 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이번에 신설된 것이고 어쨌든 기본계획 문제 신박하게 3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실제 문제는 지금처럼요. 평소에 보던 답이 아니에요. 다르게 물어봐요. 항상. 그렇죠. 같은 내용이어도 그 점 주의하시고 다음 거 관리계획으로 갑시다.
도시관리계획은 뭐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이 관리계획 관련된 지금 요 페이지에서 반드시 한두 개 나오는 거니까 뭐 절대 버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 전 요번에 여기서 공간 재고 조화 계획 때문에 두 문제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요번에 이 부분은. 그리고 관리계획의 상위 계획 뭐가 있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주의할 거 부합해야 되는데, 봐봐. 생활권 계획을 포함해서. 까먹으면 안 돼. 생활권 계획을 포함해서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요거 요번에 평가서 질문이 됐고요. 그리고 도시관리 계획 나오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뭐라 했어요? 도시관리 계획 나오면 항상 얘기하는 거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관리 계획 그림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 라는 말이 나오면 그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데 첫 번째가 도시계획사업, 두 번째가 지역지구구역. 일부에 만드는 뭐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 요 그림을 먼저 머리에 띄워놔야 돼요. 도시관리계획이 나오면 일단 요 14페이지 그림이 머리에 올라와 있어야지 내용을 볼 때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봐봐요.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물어보는 거 12번 나왔다니까? 그렇죠? 14페이지 그림 안에 없는 거 물어보는 거. 따라해봐요.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다. 시작. 그리고 뭐 하면 안 돼요? 계기면 안 돼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고 계기면 안 됩니다가 정말 12번 나온 문제라니까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거라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뭐가 되죠? 그 내용을 본다면 일단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지역 지구를 정하죠. 지정 변경. 그리고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곡입이다. 시작. 그렇게 해야지. 용도구역 정할 때는. 그래야 뭔 줄 알지. 제수시도 그럼 뭔지 어떻게 알아.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곡입이다. 협곡에 신설된 거 까먹으면 안 되고. 봐봐. 기반시설에 봐. 설치정비 계량이잖아. 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정비 계량하는 게 관리계획인 거예요. 거기에 지침을 주는 기본계획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오해 말 거, 개발사업에 대한 거, 정비사업에 대한 거. 그리고 일부에 만드는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신설되어진 뭐가 나온다? 도시혁신 구역의 지정변경과 도시혁신 계획. 복합용도 계획, 복합용도 구역과 복합용도 계획. 도시계획설의 입체복합구역까지 해서 이게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의할 게 봐요. 위에 나온 거 보면 지역 지구도 지정변경이라고만 나와 있지 행위 제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죠. 지정변경, 여기도 뭐예요? 지정변경. 이러고만 나와요. 그런데 그 구역을 정하고 행위 제한까지 직접 계획하는 건 지구단위 계획, 도시혁신 구역에 대한 도시혁신 계획, 복합용도 구역에 대한 복합용도 계획. 여기는 뭐예요? 지정 변경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의 행위 제한을 위해서 계획하는 내용까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그렇죠? 나머지는 뭔데? 다 지정 변경만 나오는데 여기는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정하고 나서 그 지구단위 계획과 도시혁신 계획과 복합용도 계획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좀 다르죠, 구조가. 그런 질문 잘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정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게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거. 그렇죠? 마찬가지 두 가지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이 협곡입에 대한 부분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고 완화하는 용도구역에 대한 남용 방지를 위한 공간 재고조화 계획 때문에 들어온 거죠. 요거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관리계획 내용. 요번에 36회 평가에 또 나왔어요.
야, 징그러워. 관리계획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사시 비교하고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의 지정 변경 및 행위 제한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X. 지정 변경밖에 없잖아.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이 있는 거잖아, 이거. 도시공원 녹지 등 법률. 방금 얘기했잖아. 3개밖에 없다고. 도시관리 계획으로 직접 행위 제한까지 계획하는 건 지구단위 계획,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 계획. 나머지는 뭐야? 그냥 지정 변경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관리 계획을 입안하자. 누가 입안해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만드는데 아까 기본계획과 달리 관리계획은 국장, 도지사의 입안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건 실현계획이니까. 기본계획은 다르지. 그리고 몇 번 나온 거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돼. 도시마다 예산은 다르니까. 그리고 조속한 입안을 요한다면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만들 때 함께 입안할 수 있어. 조속한 입안을 요한다? 상위 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해갑니까? 기본 포인트. 그리고 매번 나오는 거 주민의 입안 제한. 완전 100%. 이게 안 나온 시험은 시험도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관리계획 입안 제한은 관리계획의 시그니처다. 앞에 나와 있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제한제도를 둘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랑 관계없는 계획이니까. 나랑 관계없는 계획을 내가 왜 제한을 합니까? 나랑 관계 있으니 제한을 하는 거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제한제도가 아예 없어요. 하지만 도시관리계획과 공간재고조화 계획은 입안 제한제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매년 나와요. 그럴 때 뭐라 했어요?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이렇게 과묵하신 분들이 많아요. 좀 해봐봐. 한번 잡숴봐.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과묵해지면 조만간 자요. 그렇죠? 무슨 말 하다 조용하잖아요. 자는 거야. 대답이 없어 물어봤는데 그거 했어? 물어봤더니 답이 없어. 이러고 앉아서 우리 아줌마 봐요. 기지산에 올라서 대입을 보고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원인자에게 비용 부담시킬 수 있죠. 전부 일부. 그리고 동의는 기 2분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시작. 기 2분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꼭 외워요. 4분의 3 없어요. 기 2분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고 국공유지 나오고 동의 나올 땐 항상 제외. 그래야 민간자의 순수한 의도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이해 가셨죠? 아차하는 사이 틀려요. 저도 그래요. 25년을 봐도 아차하면 틀리는 거야. 난 생각하다가. 그죠? 조심하시고 나는 하나만 볼래요 라고 한다면 관리계획 내용하고 입안 제한 2가지는 봐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정말 잘 나온 테마입니다. 이거만 잘 봐도 훌륭해요. 오른쪽. 그러면 관리계획을 입안한 걸 뭐 하자? 이제 결정하자. 입안한 계획을 결정합시다. 시작. 입안한 계획을 결정합시다. 그러면 결정권자 누굴까요? 이것도 은근 잘 나와요. 요즘에 시도지사가 결정해요. 시군의 신청에 따라 결정해요. 하지만 대도시의 시장이면 직접 결정해요. 대도시 시장 처음 나왔죠. 대도시는 관리계획과 관련됐을 때만 나오십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나올 땐 대도시 안 나왔잖아. 고양시가 바로 뭐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잖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지. 50만이 안 되면 뭐가 된다? 도에게 결정 신청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 시장 군수가 모이면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거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요즘 잘 나와 이것도. 광명시의 일부인 철산동이다. 대도시 아니다 광명시. 그런데 일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인데 도에게 결정 신청해라? 너무 찌질하다. 지구단위 계획은 대도시 아니어도 시군도 직접 결정 가능하다. 들으면서 싹싹 외워요. 오늘 수업 듣고 복습할 시간 없어요. 앞으로 뭐예요? 수업 듣는 게 복습이에요. 따로 복습할 생각하지 말아요. 수업 시간에 끝낸다는 마음을 먹어야 돼. 그래야 시간 관리가 됩니다. 복습 없어? 알았죠? 나중에 일주일 뒤에 봐요. 오늘은 수업 끝나면 집에 가면
넉다운이야. 아무것도 못해. 됐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그냥 나오면 시도. 국가계획과 연계됐다면 국장. 해장하면 수산물이 최고. 해장하면 수산물이 최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그니처 관리계획의 효력 발생. 12번 나온 거야 이거. 요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야.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 제일 잘 나와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 맨날 이렇게 외워놓고도 다음 날만 나오면 마음이 막 흔들려. 맨날 헷갈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자고. 앞쪽에는 다음 날이 없었어. 영 모르겠으면. 뒤에 가면 다음 날이 나와. 앞쪽은 뭐야? 계획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효력 발생은 다음 날이 없고 뒤에 가서 시효 같은 거 간주할 다음 날이 있어. 시가와 유보기한 끝난 날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3년 내 계획 안 만들면 다음 날. 시효 간주가 다음 날. 앞에는 다음 날 없어. 이해 가십니까? 영 헷갈리면 앞엔 다음 날 없고 뒤엔 다음 날 있구나. 이렇게 하란 말이야. 영 헷갈리면. 이해 가셨죠? 완전 중요해요. 12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착수환자 기득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아무리 관리 계획이 바뀌었어도 인허가를 받아서 이미 착수환자의 기득권은 보호가 되어진다. 하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이면 3개월 내에 신고는 해야 된다. 수시는 3개월 내 신고죠. 그리고 도정은 30일 내 신고죠. 이따 뒤에 오후에 할 건데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 기득권 보호는 30일 내 신고입니다. 여기는 3개월 내 신고고 수시는 3개월 내 신고 도정은 30일 내 신고. 시작. 많이 좋아졌어. 이 래퍼해도 되겠네. 어쨌든 그리고 나서 밑에 너무 중요한 거 공간재고조화계획입니다. 100%. 이거 안 나오면 미친 거야 완전히. 공간재고조화계획 100%. 봐요. 이거 왜 도입했다? 정의부터 기억해요. 봐봐요. 완화하는 용도구역에 대해서 규제하려고 만든 거야. 완화하는 용도구역에 대해서 규제하려고 만든 거라고. 요번에 개정되면 작년 연초에 완화하는 용도구역이 3가지가 들어왔어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그리고 입체복합구역은 협복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정하겠지만 그런데 완화하는 용도구역이다 보니까 완화의 남용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완화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행하여 좀 리모델링을 해보자. 이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인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리고 나면 그거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등을 만든 걸로 간주해 줌으로 인해서 남용 방지하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려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과 그에 대한 결정을 본다면 입안은 뭐예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이고 입체복합구역은 협복과 함께할 때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협복과 함께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협복이 오리지널 찐땡이고 입체복합구역은 협복과 함께할 때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드는 거지. 가장 쉬운 문제가 이거예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지. 협복입을 주고 입을 가지고 장난을 치겠지. 뭐 개발 제한 구역과 함께 한다든가 그럼 X지. 협복과 함께 할 때만 얘기하는 거지. 봐봐. 도시혁신구역 정하면 신도시 푸시하는 거잖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럼 뭐야? 그러면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지. 그러면 공간 재고조화 계획 만든다 이 얘기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럴 때 공간 재고조화 계획 입안 제한 3분의 2 동의, 3분의 2 동의, 얘는 5분의 4. 당연히 국공유지 제외. 요번에 평가사 문제에 국공유지 포함이라고 나왔어. 완전 쉬워. 그리고 여기만의 시그니처 봐봐. 그럼 봐. 공간 재고조화 계획에 봐봐. 입안을 누가 할까? 화살펴봐요.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를 그대로 준용하는구나. 화살펴봐요. 시작.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종류를 그대로 준용하는 거야. 됐지? 그럼 공간 재고조화 계획을
국장도가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사유와 별도로 여기 특례가 한 가지 있는데 봐봐. 그와 관계없이 국장이 위반하는 사유가 있어. 이번에 평가사 문제였고 특화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면 특광, 특시, 특도시 군수의 뭐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 가지고 국장이 위반할 수도 있다. 앞에 관리계획의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번에 평가사 기출이었고 우리도 한번 나와야 돼. 이건 여기만 있는 내용이야. 관리계획은 없어 이 얘기는. 됐습니까? 관리계획 위반권자를 그대로 준용하지만 이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국장에 별도로 만들 수 있는 특례 위반 사유라고. 따로 외우라고. 이해가셨습니까? 요청한다. 그 다음 또 하나.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국장 결정한다. 뭐가 안 보여? 대도시시장도 안 보이고 시군도 안 보이지. 왜? 완화하는 구역이라 남용 문제 때문에. 이해가셨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결정이 되어지면 뭘 간주해? 관리계획 등을 만든 걸로 간주하는 거야. 따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들란 말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뭐 일부 내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뭐다? 결정고시는 그냥 간주해 주는 거야. 따로 만들란 얘기가 아니고 선행계획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나서 심의 거칠 때 중요한 게 있어. 원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장 결정하는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일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겠죠. 심의 거칠 때. 근데 너무 웃긴 게 이거는 남용 방지를 위해 도입한 거기 때문에 봐봐. 시도가 결정하는 구역이면 시도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거야. 요게 아주 시그니처야. 요번에 평가사 문제였고. 왜 그래? 남용될까 봐. 그죠? 도시혁신 구역이 있고 도시혁신 계획이 있잖아. 복합용도 구역이 있고 복합용도 계획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구역에 대한 건 시도 결정이어도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라. 그럼 무슨 말이야? 시도 결정하는 계획, 도시혁신 계획, 복합용도 계획이면 이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인 거야. 그러니까 시도 결정하는 구역이면 시도위여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 결정하는 도시혁신 계획 같은 계획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시도 결정하는 건 구역은 시도 결정이어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구나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평가사 기출. 그리고 효력 발생은 마찬가지 뭐예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 발생. 시작. 지형도면 고시한 날 발생인데 또 중요한 거 여기만의 시그니처. 지형도면이 불필요하다면 공간 재구조화의 결정고시로서 발생한다는 거. 이것도 관리계획이 없던 거죠. 왜 그럴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 만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간주하잖아. 그럼 나중에 다른 거와 같이 고시하자. 따라하려면 힘들다. 이럴 수도 있고 뭐 경미하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세부 내용은 언급이 안 돼 있어. 다만 필요 없다면 그냥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고시로 효력이 발생한다. 원칙은 뭔데? 지형도면 고시한 다음 날인데 여기는 도시관리계획에 있는 거 이외에 특이한 걸 외워줘야 돼. 특이한 거 세 가지. 요거 세 가지. 한 번 더. 요거 세 가지. 특이하죠? 기억해놔야 돼요. 관리계획에 없는 특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 가지는 여기 특례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서. 그 점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문제 봅시다. 2번. 아주 쉬워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것을 위반하여야 한다. 풀어봐. 몇 번이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위반해야 하는 게 몇 번이야? 4번. 복합용도 구역 및 복합용도 계획인 거지. 지구단위 계획은 뭐야? 그냥 도시 관리계획의 내용인 거고. 관리계획. 시가환수조정구역도 관리계획 내용인 거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관리계획 내용 자체도 아니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거고. 답이고 입체복합구역은 협복과 함께하는 거지 개발제한구역과 함께가 아니죠.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이렇게도 가능해요. 난 분명히 나온다고 봐. 분명히. 언제일지 모르는 게 문제야. 몇 회에 나올지. 그쵸? 하지만 분명히 나와야 돼. 아주 이 부분 문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죠? 지금 2페이지 봤는데 거의 선어 문제. 장난 아니야. 넘어가시고 무서우니까 2팔을 들어. 목 좀 돌리고.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일요일이라서 아무도 안 인났어요. 그래서 혼자 인나서 주섬주섬 입고 나왔어 그냥. 요즘은 옛날처럼 이제 막 아침에 출근한다고 밥상을 차리시오 이런 거 못해. 그렇죠. 예, 단백질 파우더 하나 먹고 오는 거지 그냥. 그렇죠. 그거 타주는 게 어디야. 어쨌든 병 보시면 되고. 집사람 안 보겠지 이거 봐봐요. 어쨌든 봐봐. 그리고 차려도 먹지도 않아 아침에는. 안 들어가서 힘만 들어 사실은. 그래서 됐다고 주무시라고. 봐봐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서 뭘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요 종류를 보자는 얘기예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그 계획의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보자 이 얘기인 거지. 근데 요번 시험은 용도 지구 쪽에 또 개정된 것이 또 있어가지고, 그쵸? 어쨌든 간에 지구 쪽의 문제가 관심이 가고, 그 다음에 협곡입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100% 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2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지역 쪽이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구구역에서 나올 게 많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럼 봐봐. 용도 지역은 다 아는 거니까 간단히 복습만 해봅시다. 그럼 봐요. 용도 지역 외워봐요. 시작.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 돼. 맨날 외우는 거. 그래서 도시 지역하고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용도 지역이죠. 관농자를 다른 말로 하면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해가셨죠? 그럴 때 요 종류에 대한 구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 도시지역. 시작. 주상, 공록, 도시지역. 그럼 확인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층. 이거 중증이야, 중증. 이거 진짜. 중층. 2종 일반. 그럼 공동주택. 2종 전용. 봐봐. 맨날 아는 것 같잖아? 잘 모른다니까 생각보다 이거를. 그러니까 좀 정확히 좀 외워요. 나는 매번 이를 설명할 수는 없어.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잘 보란 말이야. 저층. 1종 일반 주거. 눈빛이 막 흔들려요. 그렇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일반 아는 거 나왔나 보다 또. 뭐라고요? 그 다음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 생산 녹지 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 생산 녹지. 그러면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 허용. 이게 자연 녹지예요. 그러니까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한다고 했지. 근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한다. 일대 주의할 건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 말이 있어야 되고 산업단지는 농공단지는 뺍니다. 그리고 전원개발사업구역, 이거 빠졌네. 예전구역 지번에 빠졌어.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전구역은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예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건 전원개발 사업구역밖에 없어요. 써요. 거기 빠졌으니까.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시작.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거기 예정구역 빠졌더라고. 근데 예정구역이라는 말은 이것만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산업단지 예정구역.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산업단지지. 도시지역 간주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꼭 좀 내용에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 특례가 나오죠? 관리는 3가지. 물어봐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 관리해라. 생산관리. 제발 좀 외웁시다. 다시 물어봐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 생산 녹지. 바로 위에 있는 거.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관리하기 곤란한 건 생산관리. 도시지역의 편입예상. 계획관리. 자연환경 보전적 곤란. 보전관리. 결론적으로 도농자의 개생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농자의 개생보 세팅. 그리고 관리지역은 애매한 땅인데 어느 날 농업진흥지역 들어오면
그의 부름을 받고 농림으로 간주하고, 관리지역이 애매했는데 보전산지가 들어온다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간주한다. 이 말 나오려면 바다가 꼭 뭐여야 돼? 관리지역이어야 돼. 이 말 나오면 바다가 뭐여야 한다? 관리지역이 뭔 땅이야? 뭘로 이용할지 모르는 애매한 땅이란 말이야. 그래서 관리지역 땅이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농림으로, 관리지역 땅이 보존산지로 지정되어지면 농림이나 자환보를 간주한다는 거야. 기본 기억하시고, 그리고 완전 중요한 거고 작년 평가사 문제였죠. 공유수면 매립특례. 시작. 공유수면 매립특례는 언제나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아직 안 나온 게 뭐냐면, 공유수면은 바다를 얘기하는 건데 35회 평가사에 하천이라고 나왔어요. 주의합시다. 하천 공유수면 아니야 그거. 하천은 육지야. 공유수면은 바다 얘기하는 거야. 하천 지목도 있잖아. 이해갑니까? 오해하지 말 것. 그래서 봐시는 바가 특례는 뭐예요?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 지역 내용이 같을 때예요. 시작.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 지역이 같으면 매립의 준공인가일 날 이웃 용도 지역 간주하는 거고, 여기는 고신 따로 해줘야 돼.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부분은 고신 따로 합니다. 위에 있는 거는 고시까지 간주하지만 얘는 고신 따로 해줘야 돼. 우리 시료 따로 고시하듯이 얘도 마찬가지야. 공유수면 매립 특례는 고신 따로 해줘라. 치사하면 나올 때도 있어. 고시까지 간주한다고. 아니야. 위에 있는 거의 간주는 뭐야? 고시까지 간주해도 이거는 뭐야? 따로 고신해야 돼. 왜? 새로 없는 땅이 생기는 거라 좀 달라.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 또한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르다, 둘 이상 걸쳐있다, 이웃해 있다 하면 특례가 아니니까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지. 특례가 아니니까. 이게 지정 특례에 대한 부분인 거고 언제나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봐주면 돼. 그런데 여기서 맨날 나오는 거 중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어. 몸으로 움직여봐요.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용적률입니다. 그러면 건폐율 외워봅시다. 시작. 박자가 급급해요. 그래서 어쨌든 6657 3종 일반 50 제발 까먹지 말고 9887 시작. 9887 777 투투투 계획관리 40 절대 까먹으면 안 돼. 4투투투투. 그러니까 3종 일반이 50인 거 계획관리가 40인 게 베스트예요. 완전 빈출이고요. 거기다가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었을 때 특례가 정말 잘 나와요, 요즘에. 이 일반 건폐율은 개론 문제 잘 나오고 요즘에 우리는 성장관리 많이 나와, 우리는요. 이해가십니까? 뭐 어디만 봐. 자연녹지, 생산녹지 30%, 계획관리 50에 생산관리 30에 농림 30, 요것만 특례가 있어. 나머지는 성장관리계 특례가 없다. 특히 뭐 계획관리가 50인 게 완전 중요하지. 원래 40이지만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했다면 50까지 인정해 줄게요. 이해가십니까? 라는 부분인 거죠. 그 얘기. 그리고 미지정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미세분됐다면 도시는 보전녹지를, 관리는 보전관리를, 행위제한을 받는다. 가장 센 거와 같은 제한을 받는 거니까. 게다가 요번에 안 집어 넣으려다가 제가 건폐율 특례가 좀 바뀐 게 있어서 내가 넣어봤어요. 건폐율 특례. 일단 자연 취락지구 60%는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발진흥지구. 시작. 개발진흥지구.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진흥하기 위해서 이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폐율의 특례를 인정한다는 거거든. 이해가셨죠? 그런데 주의할 게 봐봐. 원래는 도시 외의 지역의 40%. 원래 이거밖에 없었어요. 관농자의 도시 외의 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오면 도시 외의 지역은 뭐다? 이거잖아 지금. 이거잖아. 근데 다 최대 40까지 허용한다는 거야. 이건데. 이해 가셨죠? 도시 외니까 개발진흥을 위해서. 그런데
계획관리 지역에 추가된 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들어오면 계획관리에다가 공장 짓는 걸 도와준다는 거잖아. 그럼 개발진흥지구를 60%까지 허용하는 걸로 신설됐어요. 이게. 눈 뜨고 뭐라고요?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60% 특례가 들어와서 얼마 전에. 그만큼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 주변 동네에 갑자기 공장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게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건폐율 맥스 60입니다. 엄청 높은 거야. 개발진흥을 위해서. 게다가 자연녹지 얼마? 30%까지. 원래 얼만데? 20%인데. 이해가셨죠? 개발진흥지구 하나 가지고도 한 문제가 돼. 도시 외에 40%, 그중에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면 60%, 자연녹지면 30%까지. 그리고 또 하나, 농공단지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농단지가 70%거든? 그런데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80%. 7월 1일 얼마 안 됐어. 농공단지 70% 한번 나왔었거든? 그런데 그것이 기반시설 충분히 확보한다면 80까지도 허용해 줄게. 추가된 거야. 원래 농공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의 산업단지는 80까지 원래 인정했거든. 뭐라고요? 농공단지 말고 공업지역의 뭐다? 나머지 산업단지는 80을 인정했었는데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농공단지도 80% 인정할 테니까 기반시설 충분히 확보해봐 라고 꼬시는 거야. 좀 어렵긴 한데 느낌이 싸해 왠지 모르게. 그래서 넣어봤어. 두 가지 신설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용적률 봅시다. 용적률은 뭐가 된다? 일단 요거 좀 아셔야 돼. 최대한도를 외우지만 최소한도에 대한 부분도 용적은 필요하다. 이 범위 내에서 뭘로?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고에 부기해 놓으시면 주거지역은 시작. 주거지역은 100%에다가 50을 더하면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준주거 500. 상업지역은 1500에다가 200을 빼주면 중일육은 1500, 1300, 1100, 900,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은 300에 50을 더하면 300, 350, 400. 녹지지역은 100, 108. 관리지역은 188. 농자는 88. 다 외운 것 같은데 착각이야. 그렇죠? 문제 나오면 또 헷갈려. 그렇죠? 그 얘기. 제가 땡그라미 해놓은 거 주의하시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조례 위임할 땐 최소한도도 있다는 거야. 최소 뭐지? 전용은 50부터야. 그럼 물어볼게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 범위로 오른 것은? 골라봐. 50에서 100. 이종은 50에서 150. 일반 주거는 100부터. 2종 일반 주거의 용적률 범위는 100에서 250. 그리고 준주거부터는 최소한도가 200이야. 준주거의 용적률 범위 200에서 500. 유통상업 200에서 1100. 공업지역은 150부터. 일반 공업지역의 범위 150에서 350. 그리고 나머지는 다 50이야. 이것도 평가사에 2번 나왔는데 중개사 아직 안 나왔어. 한 번쯤은 나와야 돼. 이해가 하셨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특례 굉장히 중요한데 성장관리계획 만들었을 때 계획관리만 125. 성장관리계획의 용적률 특례는 뭐밖에 없다? 계획관리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몇 번 왔나 기억도 안 나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그 얘기. 문제. 국토계획 법령상 용적률의 범위다 틀린 거. 일단 2종 전용이니까 전용이면 50에서 100. 1종 전용. 2번. 3종 일반이면 100에서 300. 일반 공업이면 150에서 350. 근린상업인데 근린상업이면 200에서
중일유근 900%. 정답은 4번. 계획관리 50에서 100. 쉬운 것 같지만 안 쉽습니다. 그래서 잘 정확하게 한도리 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용도 지구 나옵니다. 가져 봅시다. 해봐봐. 용도 지구. 용도 지구는 매번 설명을 드리죠. 여기 봅시다.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있는데, 시작.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있는데, 용도 지구는 뭐라고 했어요?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정하는 걸 용도 지구라고 하죠. 지구 종류 외워봐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화재 원인은 용도 지구로 밝혀졌더래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요번에 취락지구와 관련된 부분이 좀 바뀌었다. 그럼 봐봐요. 취락지구에 대한 부분 중 법에 나온 순서만 얘기해 주면 원래는 자연 취락이었고 집단 취락만 있었죠. 우리가 자집 취락지구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녹관농자의 취락을 정비하는 게 자연 취락이었고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는 게 집단 취락이었거든. 그런데 녹관농자의 취락을 정비할 때 그 녹관농자 중에서 뭐가? 농촌의, 키워드가 농촌이야.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래서 뭘로? 보호취락지구라는 게 새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 중요하죠. 그래서 법조문 들어보자면 자보집인데 암기할 땐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뭐라 했어요? 취락지구니까 보자. 집. 취락지구잖아. 시작. 보자. 집. 아, 좀 보자니까? 취락지구인데 집을 안 보여주냐? 뭐라고요? 보자. 집. 보호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그럼 보호취락지구도 뭐다? 녹관농자인데 포인트는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 녹관농자 마찬가지. 어떻게 본다면 자연취락지구의 세미 버전인 거예요, 사실은. 그 중에 농촌의 취락을 좀 더 특화한 게 보호취락지구라는 거지. 그리고 뭐를 허용하냐? 허용하는 걸 본다면 단독주택, 산속의 공동주택은 못 져요. 이해가셨습니까? 단독주택 1, 2종 근생 가능해요. 뭐 빼고? 주마 같은 거 빼고. 술 취한 말 타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 축사, 동식물 관련 썰도 이건 공통되게 뭐가 된다? 허용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그 중에 창고와 동식물 관련 썰은 보호취락지구는 창고가 20 이하로 규제를 하고 보호취락지구는 동식물 관련 썰 중에서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분재 등의 온실만 돼요. 여긴 다 되는데 자연취락지구의 창고, 동식물 관련 썰은 다 돼. 하지만 그 중에 구분하자면 보호취락은 구분하면 뭐다? 동식물 관련이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분재 등 온실 세 가지만 된다고. 여긴 뭐가 안 되지? 도계장, 도축장 이런 거 안 돼. 여긴 다 되는데. 이해 가셨죠? 그 부분들 혹시 몰라 얘기하는데 첫 테라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해. 근데 어쨌든 동식물 관련설에 대한 부분이 여기는 다르니까 요건 다 되는 거 여기는 세 가지만. 한 번 더. 창고 동식물 관련은 자연취락은 다 되는 거야. 도축장, 도계장 다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일로 보호취락으로 오면 공통된 사항이지만 특히 두 가지. 창고는 200 이하로 규제를 하고 동식물 모다 관련은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채 분재 등의 온실에 한다는 거. 이해 가셨죠? 그거 한 번 더 조심. 100% 같아. 보호취락지구 100%. 절대 안 나올 수 없어. 잘 봐둬야 돼. 난 얘기했어 분명히. 됐죠? 원래 이거 아니면 요번에 지구는 패스였어. 올해 시험은. 내 생각은 그래. 근데 이거 들어오는 바람에 한 문제 걸릴 거야 아마.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재진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취재진
개발진흥지구. 취재진 시작. 취락지구, 특정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와 고도지구. 보호지구에 대한 건 역중생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근데 중요시설물은 뭐라 했어요? 제가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국방시설, 군사시설. 없는 게 뭐다? 학교. 중요시설물에 학교가 없어요. 옛날에 원래 과거에 있었는데. 시작. 중요시설물에 학교는 없다. 학교에 안 갔어. 너무너무 신났어. 학교 없어. 양현양아 학교. 그래서 여러분 내용들 보시고. 옛날에 이름 웃었거든. 이제 안 웃어. 그러니까 이제 시험 다가오니 이제 긴장되는가 봐. 인재지사.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하지 왜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내용 보시면 이게 느껴져. 긴장된 게. 야 이거 안 되면 뒤지는데. 느낌이 딱 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됐고. 그 다음 경관지구. 고도지구는 그리고 최고한도 규제하는 거예요. 최저한도 아니야. 최고한도. 그러면 취재진 보고에 의하면 어디가 이제 경복궁에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지. 근데 자연 경관지구의 종류가 좀 중요한데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까먹지 말고 특화는 주요 수계 수변과 국가유산 등의 특별한 경관보호. 요거야. 수변경관이 아니라 특화경관이니까 헷갈리지 말 것. 뭐라고요? 수변경관이 아니라 특화경관이니까 헷갈리지 말 것. 이해갑니까? 한 번 더. 경관지구 종류.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이야. 수변경관이 아니야. 알았죠? 그거 주의하시고. 그런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뭐다? 취진복, 완화하는 지구지. 지구 중에 완화하는 거 취진복. 복합용도지구. 그럼 봐봐요. 어디에 정해요? 일반 주거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에, 계획관리지역에, 주공계. 주공계의 제한의 완화, 복합용도지구. 시작. 주공계의 제한의 완화, 복합용도지구. 나올 때 많이 답으로 물어보는 게 뭐라 해서 내가? 상업지역. 복합용도지구 나올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에는 복합용도지구를 못 정합니다. 왜? 가만 놔둬도 개발되니까 상업지역은. 주공계만 문제가 있는 거야.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의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하기 위한 복합용도지구. 그럼 봐봐.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들어오면 준주거의 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하지만 장례시설 등은 안 되고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들어오면 준공업의 행위를 허용하지만 요건 외워야 돼. 아노주마는 아니데마. 소리가라. 아노주마는 아니데마. 아파트 노유자 단란주점 보다 안 마셔도 안 됩니다. 이해가셨죠? 아노주마 아니데마.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위속식판을 허용해 주겠다. 모이면 복합용도 지구이면. 그렇죠? 어쨌든 종류와 내용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4번. 새로 바꿔봤습니다. 보호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뭘까요? 주거지역. 녹관농자니까. 한 번 더. 보호취락지구 어디 정해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농촌에 대한 부분의 주거환경보호. 이걸 얘기하는 거죠. 라고요? 농촌에 대한 부분의 주거환경보호, 주거기능 강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저는 취락지구 쪽이 이번에 관심이 많이 가요. 알겠습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 그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용도구역인데요. 용도구역 뭐라 했어요, 제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지역지구만으로 제한을 완성할 수 없다면 지역지구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뭘 정한다? 용도구역을 정한다. 봐봐, 용도구역. 그럼 막 이렇게 해봐. 용도지역 서로 중복되지 않게. 그 다음 용도지구 지역의 제한을 완화. 용도구역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나 2차 옵션인 거죠.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곡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용도구역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세수하고 오세요.